이번 사연은 명절에 친정에서 시모에게 전화로 막말하며 이혼하겠다고 말하고는 남편을 내쫓아버렸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결혼한 지 1년 정도 된 새댁입니다. 제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시어머니가 도대체 왜 이렇게 변덕을 부리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참다가 최근에는 그냥 제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는데요. 솔직히 시댁보다 저랑 시어머니 사이에서 눈치나 살살 보면서 할 말도 못하는 남편이 더 꼴보기 싫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매사에 확실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괜히 말을 흐리거나 뭔가 얼버무리는 태도를 취하면 반드시 다음에 그 결과가 돌아오기 때문에 애초에 고민할 거리를 안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집에서 장녀이기도 하고 어릴 적부터 엄마가 몸이 좀 많이 약하셔서 제가 나서야 할 때가 자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성향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저에게 여장부 스타일이다, 든든하다 많이들 이야기했지만 저도 여자이다 보니까 나름 보호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상하고 섬세하게 저를 챙겨줄 수 있는 사람에게 끌리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을 만난 거예요. 저희 남편은 요새 유행하는 드라마에 나오는 박보검 같은 캐릭터예요. 순정만화 캐릭터라고나 할까? 사랑에 목매는 스타일이요. 근데 딱 하나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드라마 속 주인공은 자기네 엄마가 와이프한테 함부로 대하면 연도 끊어버리고 나오던데 저희 남편은 전혀 안 그럽니다. 오히려 저에게 모든 문제를 떠넘기죠. 결혼 전에는 이런 성향인지 일절 알 수도 없었고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뭐라고 말하지? 이런 말만 하다가 결국 일이 터지면 수습해야 하는 건 저였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한테는 3살 차이 여동생이 있는데 시어머니가 신우 상견례 장소를 골라보라고 남편한테 말한 적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시댁은 부산에 있고 저희는 서울에 사니까 서울 상견례 장소는 저희가 훨씬 잘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탁을 한 것 같은데 남편은 그런 정보를 찾는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좋은 식당을 센스 있게 고르는 편도 아닙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저에게 상견례를 해야 한다는데 어디서 하면 좋을까? 하면서 질문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적절한 데 골라서 몇 가지 추천하면 되지 뭐 그렇게 고민하냐고 하니 그러다가 잘못된 곳을 골라서 욕먹으면 어떡하냐고 했습니다. 솔직히 식당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뭘 그렇게 쩔쩔매나 싶기도 했지만 남편 가족 일이니까 그냥 알아보게 뒀거든요. 근데 일주일 전까지도 장소를 못 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대충 정해서 어른들한테 말씀드리면 되는 거지 왜 그래 도대체. 이 정도 시간이면 이제 예약하려고 해도 못하겠어. 저는 진심으로 걱정이 되어서 남편에게 어쩌려고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도 짜증이 났는지 알아서 한다고 하면서 신경질을 픽 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결국 예약하려고 했던 식당들이 이미 예약이 다 차 있어서 제가 고른 곳으로 부랴부랴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남편이 찾은 곳인 줄로만 알겠지만 진짜 남편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징징댄 것밖에 없거든요. 이런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솔직히 결혼을 진짜 잘못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남자를 평생 믿고 살아야 한다니 결혼 전에 이런 모습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가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자기도 잘못한 걸 아는지 큰 파도가 한번 치고 나면 제 품으로 들어와서 미안하다고 애교를 부리니까 또 거기에 제 마음이 스르르 풀리곤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 아이가 생겼으면 오히려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심적으로 좀 불안한 순간이 많고 아직은 우리 둘이 살기에도 벅차다고 느껴서 아이는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가지자고 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이때 아이가 있었으면 저는 2명을 케어해야 하는 거였거든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가끔 시댁에서 이런 며느리를 너무 좋아할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처리도 잘하고 깔끔하게 살림 잘하는 며느리인데 누가 싫어하겠느냐고 하시는데요. 저희 시댁이 만약에 저를 예쁘게 봐줬다면 이 글을 쓸 리도 없었겠죠. 저희 남편의 성향이 왜 이렇게 눈치를 많이 보게 만들어졌냐면 시모의 영향이 좀 큽니다. 시어머니가 진짜 강성에다가 자기 자식들이 자기 뜻대로 하는 걸 엄청나게 중요시하거든요.
기분파이다 보니까 기분이 나쁠 때 자기 말대로 하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합니다. 어릴 적부터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다 보니까 자식들이 눈치를 안 보고 배기겠어요? 솔직히 저는 그런 것에 눈치를 별로 안 보는데 남편은 하나하나 엄청 신경 쓰는 스타일입니다. 시어머니는 결혼하기 전부터 제가 시댁에 매여 살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처음 인사를 드릴 때도 우리 집은 워낙 가풍이 반듯하기도 하고 요즘 사람들 취향하고는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괜찮겠냐고 하면서 자기는 며느리가 며느리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럼 우리 집은 뭐 가풍이 없다는 소리인가?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기고 들어오라는 말이더라고요. 항상 김장은 자기네 집에서 해야 하고 명절이나 쉬는 날에도 시댁으로 꼭 들러야 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가는 게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칼같이 지켜서 해야 한다고 고집했고 저도 처음에는 그 말에 따라주다가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다른 시부모님들은 애들이 고생할까봐 내려오라는 말도 쉽게 안 하신다던데 우리 시댁은 왜 이러나 싶기도 했죠. 남편에게 솔직히 이렇게까지 하는 거 너무 숨막히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말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때마다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한숨만 푹푹 쉬면서 결국 시어머니 뜻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까지 시댁에 자주 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면서 당신이 중간에서 잘 조율해야 하지 않겠냐고, 나도 회사 다니면서 몸도 피곤한데 언제까지 어른들한테 맞춰서 사냐고 해도 남편은 그저 어떻게 하겠냐면서 머쓱하게 웃고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댁에서 명절이나 연휴에 그렇게 일찍 내려오라고 해서 가면 맨날 남편은 누워서 TV나 보고 있고 저만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제가 손님인데 그렇게 차별 대우를 하면서 며느리 노릇은 다 바라니까 저도 점점 의욕을 잃었습니다. 부산 한번 다녀오면 진짜 진이 빠져서 다음날 맨날 회사에서 졸고 일주일을 그냥 기력 없이 보내거든요. 남편은 체력 충전하고 보양해서 좋겠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저희 집에 먼저 갔다가 시댁으로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솔직히 이제 우리 집을 먼저 갈 때도 되지 않았니? 나도 좀 편하게 명절 보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말해보겠다 했습니다. 이번에는 웬일로 눈치 안 보고 말을 해본다고 하니까 저도 얼떨떨하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남편 말은 믿을 것이 못 되는 게 명절 2주 전까지도 시댁에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매일마다 물어봐도 잊어버렸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니까 속이 다 터져버릴 것 같아서 직접 그냥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제가 요즘 몸도 안 좋고 결혼하고 나서 거의 친정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많이 속상해 하셔서 이번 명절에는 친정에 좀 먼저 다녀와서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거절해도 그냥 저는 친정에 먼저 갈 생각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의외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알았다고 푹 쉬고 보자고 하면서 한 이틀 거기서 있다가 오라고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목소리도 그냥 평상시 같고 기분도 나빠 보이지 않아서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고 끊었어요. 남편에게도 이야기했더니 다행이라고 하면서 기분 좋아했고요. 근데 그건 그냥 거칠애식 반응이었습니다. 명절 당일 저는 친정에 그동안 못 가봤으니까 과일이랑 고기랑 바리바리 싸들고 집으로 갔는데요. 오랜만에 딸내 부부가 오니까 부모님도 좋아하시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사간 소고기를 구워 먹고 과일 깎아서 먹으며 TV를 보고 있는데 남편이 자꾸 문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누구한테 휴일에 문자가 이렇게 오냐고 하니까 별거 아니라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뭔가 싸했습니다. 솔직히 감은 오는데 굳이 알아서 배려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해서 애써 모른 척했어요. 잘 시간쯤 되어서 제 방에 들어가서 누워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할 말이 있다면서 저에게 내일 부산으로 내려가면 안 되겠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자로 그렇게 집에도 안 오고 여자한테 푹 빠져 있으니까 좋냐고 하면서 내가 너를 괜히 애지중지 키웠다는 식으로 말했더라고요. 내일 올 거면 그냥 오지 말라고 하면서 처가에서 이틀이나 보내고 뒤늦게 오는 놈이 어디 있냐고 하니까 남편도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죠. 아니, 당신은 어머니가 이렇게 나올 걸 몰랐어. 솔직히 알아도 싸워야 하는 판에 지금 어디까지 눈치를 보겠다는 거야 진짜. 당신도 좀 착착해. 중간에서 애매하게 자꾸 나가니까 계속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할 말은 정확하게 해야지.
저도 이때는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우물쭈물 시어머니에게서 온 문자를 보여주는 그 태도도 마음에 안 들고 남자답지 못하게 계속 제 뒤에서 숨어 있으려고 하는 것도 열받았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답답해서 미쳐버릴 지경이었어요. 어머니 변덕도 그렇고 나는 지금 너무 어이가 없고 이해도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에 걸릴 거였으면 미리 말하던지. 이제 와서 사람 마음 불편하게 이게 무슨 짓이냐. 나는 그냥 이번에 부산 안 내려갈 거니까 당신 혼자 가든지 말든지 해. 나한테 징징거리지 말고. 저는 너무 짜증이 나서 엄마 방에 가서 같이 자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부모님은 산책을 다녀오겠다고 잠시 나가셨고 저는 아침을 먹고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퀭한 채로 제 옆에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부산으로 언제 내려올 거냐는 연락이었겠죠.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길래 제가 이판사판 그냥 할 말을 하자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내놔보라고 한 뒤에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하시냐고. 애초에 마음에 안 들었으면 그냥 시댁으로 먼저 오라고 하시던지 이번에는 시간을 줄 것처럼 하시더니 뒤에서 사람 속을 다 끓이게 하시면 누가 편해서 쉬겠냐고요. 그 말을 듣더니 시어머니는 네가 며느리로서 그게 할 말이냐고. 윗사람이 그렇게 배려를 해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알아서 빨리 내려와야지. 눈치도 없이 너야말로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배웠길래 이러는 건지 원. 솔직히 그 전에 하던 말까지는 좀 참아보려 했는데 선 넘는 말을 하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얼마나 자식 교육 잘하셨길래 나이가 30 넘은 아들이 자기 할 말 하나 똑바로 못하고 자기 가정도 못 지키게 하셨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잘했으면 본인 가정부터 바르게 만들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시어머니는 너 같은 며느리를 굳이 들일 필요가 없었다는데 누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대드냐고 하면서 당장 자기 아들이랑 이혼하라고 하는데 순간 열받아서 그러겠다고 해버렸습니다. 예, 그러죠 뭐. 제가 그동안 참고 참아왔는데 이 정도 일에 갈라서라고 하실 정도면 저희 부부를 그렇게 좋게 보지 않으셨던 거죠. 언젠가는 부딪혀야 할 문제였고 제가 아닌 다른 누구라도 이렇게는 못 살았을 거예요. 자기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은 더 귀하게 대해줘야지. 기본 인성도 안 된 사람이 무슨 예의를 운운해요. 끊으세요. 남편은 저를 보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눈빛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된 거냐고 물어봤고 그런 그에게 저는 꺼지라고 해버렸어요. 너 같은 것이랑 사느라고 스트레스 받는 내가 너무 불쌍하다고. 너는 중간에서 우리 가정을 보호하는 일을 할 수 없는 인간이니까 꼴도 보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며느리가 명절에 이렇게 배려받으면 잔소리 정도는 들을 수도 있는 거지 왜 예민하게 반응하냐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너희 부모님도 이런 상황 생기면 똑같이 나왔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우리 집은 적어도 사위한테 이래라 저래라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지는 않으니까 무식한 니네 엄마랑 동급에 두려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남편을 쫓아내버렸습니다. 남편은 가려면 같이 가야지 어떻게 혼자 가냐고 짜증이 난 얼굴로 얘기했어요. 그건 너희 엄마한테 물어봐. 맨날 내 의견 무시하고 너희 집 이야기만 듣는데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야. 당장 꺼지고 명절 지나면 너랑 같이 안 살 거니까 그렇게 알아들어. 남편은 제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서 자기 입장을 알지 않느냐고 했지만 저는 알고 싶지도 않고 아는 체 해주고 싶지도 않았어요. 제가 워낙 대화가 안 통하니까 남편은 혼자 부산에 내려갔고 저도 그냥 부모님 집에서 푹 쉬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남편이랑 살 비비면서 사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서 당분간은 친정에 와서 살겠다고 하곤 짐을 싹 가지고 와버렸어요. 솔직히 저 이 남자랑 아이도 낳고 살 자신이 없습니다. 애인으로서는 나쁘지 않지만 남편으로서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살아나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도 남편한테서는 연락이 오고 다시 잘해보자며 친정으로 찾아오기도 하지만 솔직히 예전처럼 다시 애정이 키워지지는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뒤로 저에게 일절 연락도 안 하고 있고 아마 그대로 끊어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제가 비정상적인 걸까요? 이혼해야 하나 고민도 되는데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여우 같은 마누라랑은 살아도 곰 같은 마누라랑은 못 산다는 말이 있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남편이 정상인이 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